그다음에 미국이 이미 한국이라고 하는 초특급 파트너가 있어요. 이 소위 말하자면은 중국을 최근에 적으로 비전했단 말이에요. 전략적 경쟁자라고 공식 문구는 쓰지만 이게 미국이요. 그런 상황에서 네. 그 독침과 방벽을 말하면 초기 억제, 아주 원초적인 억제를 해주는 게 한국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걸고. 그렇죠, 지목숨 다 걸고 이게 초특급 파트너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은근히 중국의 힘이 커져가지고 미국이 일본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기를, 그런 난세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변동이 너무 레디컬했어요. 중국이 퍽 튀어나오는 너무 게 갑자기 확 확 바뀌었다. 바뀌었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예. 미국도 어떡하라 이거 네. 북한 정원이 쓰고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내부적으로 핵을 무장을 하다 하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예. 그래서 한국이 초특급이 되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 무기. 나는 말이야.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아, 윤석열 왜 그렇게 일본을 괴롭혀? 약을 올리잖아.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래? 나 그거 보고서 엄청 웃었어. 우리는 핵 컨설팅 그룹의 문호를 일본하게 닫을 뜻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 여론이 네. 핵 컨설팅 그룹이라는 게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같이 네. 미국이랑 조율하는 거잖아. 그렇죠. 일본 국민 여론이 야 우리 핵무기 깔 때 그 음. 시나리오를 미국이랑 같이 조율하자라고 일본 여론이 그렇게 가나? 천만에 절대로 안 가. 아니까. 아니 자기들 핵에 맞은 유일한 나라인데. 유일한 나라 절대로 못 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본 여론이 그렇게 간들. 미국이 그래 너희도 핵무기 사용할 때 어떻게 논의할지 같이 머리 맞대자 그럴 것 같아? never. 둘 사이에 머리 맞대도 머리가 꼬이는데 이제 우리 뭘 믿고 일본이랑 머리를 맞대고 그래. 윤통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핵이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핵 윤통이 무기가 어떤 존재인가, 너무 어떤 존재성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다음에 거지. 미국과 일본이 이 컨설팅을 하자 지금 옛날에 나토를 했는데 그거 나토는 생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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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노름이고. 아니까 우리는 일본 국민들의 심정을 아니까 아니 우리는 생각 없어요. 아니 우리는 반대 안 해요. 반대 안 하니까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서 하세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위상을 상당한 기간 지속을 해서 높아지고 훨씬 더 이 비중과 강도와 그다음에 이 섬세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한미일 삼각 체제는 더 잘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평화헌법 움직임. 그러려면은 평화헌법을 고치자, 안 고치자라고 하는 게 일본 여론도 그렇고 일본 지도자들도 그렇고 아베 같은 스타일이 튀어나오기 힘들어요. 힘들어지죠. 예. 왜냐하면 지금 헌법 체제에서도 한미일 삼각 체제하고 한국이 저렇게 잘하고 미국이 잘해서 잘 되네. 그리고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과 그 상대방에 대한 중국에 대한 장거리 선제 타격 필요하면 그 능력만 갖추면 되네. 그렇죠. 땡.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고칠 그 어떤 다이내믹이 없어져요. 원동력이 없어져요. 그럼 그런 거예요. 맞아. 그것도 일본 사람들 참 얌전하잖아요. 집단적으로 모이면 크지만. 그게 그렇다기보다 그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네. 일본은 뭐가 딱 깔려 있냐면 그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그렇죠. 그 귀족 사유를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자민당을 찍어주긴 하는데 네. 일본의 지배 계급이 예. 자기들을 속여서 전쟁으로 끌고 갔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오키나와쯤 가면 그게 아주 심하고. 심하고. 그러나 본토가 됐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저건 지배 계급이 구라쳐가지고 되도 않을 전쟁으로 일본을 끌고 들어가고 전쟁이 지구도 안 졌다고 교쿠사이하고 텐노에이카 반자이 이러면서 온 국민을 다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원포까지 쳐맞았다. 그렇죠. 그게 있어가지고 이 전쟁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평화헌법 문제에 관해서는 안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정치들의 정치적 자원으로
우리 정상국가 만들자자 하는 소위 제도권 특히 자민당의 그 핵심 계층들의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정치적 메뉴예요. 메뉴지. 예, 네, 예. 그거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상이 안 되지. 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본 또 지도층은 또 여러 가지 또 속사를 뒤져보면은 또 일들이 좀 있었죠. 일본이 좀 속이 컴컴한 일을 많이 했죠. 예, 예. 예, 조청년 키워줬고 예. 제일교포 북송 이건 거의 반인류 범죄입니다. 예. 지금 그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예. 그 A급 전범으로 수배당하다가 살아났고. 도망 다니다가 예. 살아나서 이제 일본을 수습할 때 할 때. 메가더가 썼지. 예, 그렇죠. 기시가 그런 인물이거든요. 예, 예. 그 기시, 그게 이제 제일교포 북송을 기시가 결정해서 그 다음에 20여 년 동안 이어졌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목적이 뭐였냐면 북한 먹여 살려주기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간 돈이 뭐 우리 햇볕으로 퍼주는 것의 수백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나중에 미국이 조금 요구를 하니까 한일 청구권 배상 협정 그거 해가지고 우리 상당히 큰 도움이 됐지만 조총련이라고 하는 아주 줄기차게 들어가는 물이 있었죠. 그 루트를 제일교포를 북송시켜 놓으니까 계속 작동하잖아. 그렇죠. 네. 그게 그 다음에 그 어디야 그 천안문 학살 뒤에 제일 먼저 중국으로 가서 중국 투자 시작한 게 일본이야. 일본이죠. 그 다음에 그 전엔 1978년에는 그거 미국 원자력 잠수함만 근해에서 돌아다니는 게 꼴 보기 싫다고 영해를 축소해 갖고 소련과 중공한테 다 내줬다고. 그렇죠. 4군데를 축소했다고 해협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한 것만 하지 중국을 겨냥한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개발 안 하잖아. 왜냐?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잘 모르겠어 왜 그런 거요? 우선 첫째는 중국이 2008년 이전에는 그렇게 그 위협적으로 혹은 탱탱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비즈니스 잘해야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아주 이중 플레이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중국이 위험도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이익만 취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좀 이제 어두컴컴하게 그거 근데 미국이 모르느냐? 또 미국 같이 미국도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아왔는데 지금 와서 평화헌법 고쳐서 군사열강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죠.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제 퍽 뒤통수면서 야, 인마, 너는 구구단도 못 되면서 미적분 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 자민당 주류 입장에서는 좀 앞이 캄캄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을 만난 기시다의 표정. 네. 그 다음에 우리 100억 달러 그 스와프 하면서 재개할 때 추경호를 만난 슈니치 재무상의 표정을 보면서 야, 왜 저렇게 똥 씹은 얼굴이냐. 한번 관상을 보세요. 이게 똥 씹은 얼굴이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추경호는 훤하거든. 근데 저기 봐봐 오른쪽에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웃지를 못해, 웃지를. 그렇죠. 슈니치도 똑같아. 웃지를 못해. 그 다음에 이 악수하는 거 보세요. 바들랭귀지. 억지로 손이 끌려가서 악수하는 것 같아. 이 바들랭귀지 못 속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야, 얘들이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이야 그랬는데, 나 이렇게 가만히 오늘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 박사님이랑, 얘들은 이 상황 전체가 다 불편한 거야. 그냥 계산대로 안 된 거고. 그렇죠. 한국도 공포스럽고. 한국이 싫은 게 아니라 공포스럽고. 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45년 이후에 결국은 일본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은 없었다고 봐야죠? 없었죠. 그러면 어두컴컴한 속내뿐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일본이 한국의 극부상에 형편없이 밀려갖고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 한때 서방 전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한때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해서 이제 G1이 되냐 마냐 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와서 한국의 기세에 밀려서 존재감이 빛을 발해? 예. 야, 이거 뭐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일본의 그런 성공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약점,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비밀스러운 약점이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제정책 하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일본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제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현대화인데 150년 동안 일본에게 두 번의 대운이 왔습니다. 근데 그걸 잘 이용해서 편성을 잘했죠. 아, 예. 뭐 그게 프리라이딩인지 아니면 편성이 나중에 결론을 내겠지만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일본은 스스로가 어떤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 생사의 위기를 뭐 겪지도 않았지만 지지 때문에 자기 역경을 자기 힘으로 역경을 좋은 조건이 아니라 역경을 뭐 혹은 아주 극단적인 위기를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자기 힘으로 뒤집어서 기회로 만든 그런 그 성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얘기인데 왜 그러면 대운이 두 번 크게 왔는데 150년 네. 그 대운을 냄새를 잘 맡고 올라타는 건 기막히게 했는데 네. 역경을 뒤집기를 해가지고 창조적으로 기회를 창출한 건 없다. 없어요. 엄청난 얘기인데 대운 이제 그럼 첫 번째 대운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해보세요. 19세기 중후엽, 네. 그다음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까지 네. 그때는 영국이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 1918년까지 19세기 말부터 그렇죠. 네. 대영제국의 시대. 네. 대영제국 시대 때 말하자면은 대영제국의 동아시아,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아시아 전략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사실 실감하기 사실은 힘듭니다만은 영국과 미국이 동맹으로 가까워진 것은 사실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이어진 1차 세계대전이 그 계기였어요. 아, 그 옛날부터 19세기 말부터 가까운 게 아니에요, 영국이? 전쟁에 가까운 두 번을 해서 독립전쟁하고 그때 또 한 번 영국이 침공한 적이 있어요. 1800년대 때. 네.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쪽에서는 18 덕트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유럽과 혹은 영국과 얽히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하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서먹서먹 대면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예. 1914년경까지.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잘 안 믿어지는 이야기죠. 뭐 영미는 뭐 같은 앵글로색선이 만들고 뭐 그래서 또 뭐 미국이 전쟁을 한 것도 남북 전쟁은 내부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고 또 뭐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서 뭐 루이지아나 없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고 영국과는 뭐 독립하고 난 뒤 잘 지낸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한 긴장이 있었다. 예. 자,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미국이 이제 동맹이 됩니다. 이제 그게 영국과 미국의 서먹한 관계가 불식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동맹이 되고 동맹을 또 했다가 또 한 번 또 미국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영국과 미국이 아주 가까운 관계 동맹까지도 갔죠. 이제 그걸 이제 전제를 하고 보면은 마침 우리가 영미 동맹이 만들어질 때 영미 하프로시망이라고 해서 이게 뭐 불어하고 뭐 리프로치 해가지고 같이 써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영미 화해. 그러니까 영미 화해라고 불러요. 그 전에 워낙 서먹서먹 대면 하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영미가 가까워진 거는 애정이 같이 있었죠. 영미 화해라고 이제 말한 정도로 그 이전에는 대면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영 제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첫 번은 이제 미국을 볼 것도 없다. 미국을 볼 것도 없어요. 대영 제국을 봐야 된다. 처음에 그러니까 대영 제국은 중국에서 프랑스와 경쟁을 하고 있었고 영국은 프랑스를 중국에서 말하자면 추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영향력
프랑스가 워낙 강했으니까. 강하니까. 그거 이제 그거 역사적으로. 왜냐면 1885가 그러니까 중국과 프랑스가 한번 붙어서 프랑스 이겼잖아요. 그래서 막 가져가려고 그럴 때 영국이 초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프랑스의 그 영향의 확대를 막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북으로는 또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얻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걸 막아야 되는 게 대영 제국의 양면, 그 아시아 전략. 아시아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거기에 힘이 딸리니까 파트너가 필요했죠. 네. 그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딱 냄새를 맡고 제가 하겠습니다. 충성! 한 거지 이제. 그게 이제 그 1차적인 계기가 1894년 이 청일전쟁. 조선에서 조선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청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동학난. 동학난. 저는 동학난이라고 해도 돼. 거기서는 하지 마. 난 우리 할아버지가 동학의 고흥 책임자여서 그리고 이제 말을 돼 저는. 뭐 동학난이 우리 있고 난 어렸을 때 그렇게 거기에 들었으니까.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청군이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들어갈 때 영국이 후견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후원을 해줬죠. 그렇지. 영국 배를 임대해서 청을 깼지. 결정적인 그 대청 그 네. 뭐 함대를 깼습니다. 그게 이제 청 뒤가 프랑스였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청일 전쟁의 최대 패전국은 겉으로는 중국인데 그렇죠. 실은 중국을 뒤에서 밀은 프랑스야. 그렇죠. 프랑스가 예. 벅석해요. 경상도 말로 보면. 예. 그리고 일본은 영국이 뒤에서 밀어줬고. 그렇죠. 예. 일종의 프락시어예요. 대리전.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19세기 일본의 부상은 네. 대영 제국 대정 제국의 아시아 칼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 역할을 이제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 아닌가? 러일 전쟁은 바로 직전에 이제 청일 전쟁 때 일본이 큰 대원을 잘 받아들여서 재미를 봤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영국의 긴장이 훨씬 더 확대되는 긴장이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충돌이 그렇죠. 예. 확대될 이제 고조가 올라갈 때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제1차 영일 동맹인데 네, 그때 몇 가지고 년도에? 그게 1902년. 예. 그 재밌는 그 조약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일본이나 영국은 양국이 2개국 이상의 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공동으로 전쟁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방이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1대1 전쟁일 때는 안 끼어드는데 안 끼어드는데 딴 놈이 들어오면은 우리 영국도 들어간다.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러시아가 붙었는데 붙었는데 프랑스가 옆에서 들어오면 들어간다. 영국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소리지. 정확히 하면 딱 그거야. 그러니까 2개국 이상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너희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랑 프랑스 둘이 손잡지 마 임마. 그 이야기죠. 거기에 우리 둘이 단꼬 맺고 간다. 근데 그게 이제 되게 희한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본이 간땡이가 부어서 네. 그때 막 이제 네. 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국한테 가스라 일본 외상이 필리핀에 방문을 왔다 순방을 왔던 네. 테프트 외무장관 앞에 조약 문구를 다 써가지고 말을 하면은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걸 미국이 양해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걸 가지고 테프트가 도장을 찍었어요. 사실은 테프트 도장은 찍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 이미 정해져 게임은 있죠. 대영 제국과 일본 일제 사이에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1차 때 다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영악하니까 그 2차 제2 제2영일 동맹. 그게 말하자면은 1905년 예. 우리 외교 보호권 넘어갈 때 1905년 7월 29일 날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네. 테프트가 가가지고 가스라가 가가지고 테프트 조약을 뻥 찍고 싹 가져와가지고 8월 3일인가 8월 초에 한 3, 4일 뒤에 제2차 영일 동맹을 즉 제2차 영일 동맹의 협의를 다 맞춰놓고 영국이 야 일본한테 가서 미국 애들 체면 좀 살려주고 와.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놓고 제2차 영일 동맹에 보면은 한반도
그가 일본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스라 테프트를 얘기할 게 아니라 제2차 영일 동맹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죽창 반일, 죽창 반영을 해야겠구만. 아니 사실은 외교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분 계신데. 아니 제2차 영일 동맹에 한반도가 거론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랑 일본이 다 얘기 끝내놓고 일본한테 야 일본아 나 그래도 저기 신흥공업국 쟤들 말이야 어마무시하거든 지금 기세가 그러니까 너가 가서 우리가 문서 만들어주고 가설을 가져오면 나 그냥 도장 맞춰줘. 그러면 저 태프트가 저기 도장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면이나 좀 세워주고 와.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저 뭐야 그때가 이제 미국이 이제 국력이 세져 갖고 스페인이랑 한판 붙고 필리핀을 집어먹었을 때잖아. 집어먹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 도장 그 사인을 필리핀에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국이랑 말 끝냈어. 그렇지. 우리는 그럼 대만에서 한반도까지 먹을 테니까. 그렇죠. 그때 이미 대만은 주소 먹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1905년이면 먹을 테니까 당신들은 그 아래 저기 대만 아래 필리핀으로 해서 해. 그거야 그거. 그거 이야기죠. 이게 의미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05년 우리는 참 외교권을 바로 네. 제2차 영일동맹이 성립이 되고 난 뒤에 한 3개월 뒤에 네네. 일본한테 넘어가죠. 이게 말이에요. 그 저기 어디야 그 1908년. 네.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 그렇죠. 예, 1908년이면은 이제 그 합방되기 전이죠. 합방되기 전인데 우남은 그때 이제 1905년에 외교권 1905년에 그 저기 사형수로 있다가 이제 저기 그 선교사들한테 고종이 속아갖고 고종 이제 선교사들은 우남을 미국에 보내려고 얘 보내면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만나서 프랭클린 말고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만나서 좀 읍소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고종을 이제 속였지. 예. 그래갖고 이 사형수를 끄집어내서 또 끄집어내는데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형수 거의 사형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볼기를 뭐 예를 들어서 몇 대는 뭐 야 볼기를 100대를 치거라 그러는 거야. 그럼 볼기 100대면 원래 죽어요. 죽죠. 골반이 으깨져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냐? 스냅으로 아니야 스냅이 아니야. 한 대요. 두 대요. 이렇게 해서 100대 쳐서 목욕시켜서 머리 깎고 이제 딱 이렇게 해서 내보내갖고 이제 바리바리 싸서 미국을 보낸 거예요. 그 효과가 없지. 미연이야, 그 참. 효과가 없지. 만나긴 했었는데 효과가 없지. 그렇죠. 당연히. 이미 나 판은 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렇게 우남이 이제 거기 눌러 앉아서 이제 고학 생활을 시작했잖아. 네. 그러면 1908년이면 그게 이제 처음에 조지 워싱턴을 금방 졸업을 하고 학부를. 하버드를 갔다가 하버드의 담당 교수가 친일파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프린스턴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꼽히지만 프린스턴이 앵글로 섹슨이 아니잖아. 프린스턴이 그렇죠.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엔 프린스턴이 굉장히 진취적인 학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린스턴으로 옮기지. 아마 그 무렵인데 우남이 그 무렵에 그 미국에서 발행이 되는 이제 공립신보라는 신문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이 길지 않은 글인데 지금 조 박사님이 말한 게 딱 있어. 나도 오늘 저기 같이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